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수능 수학 강사 이준영입니다. 자, 오늘 3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크도 끼고 아마 학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도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공통 과목을 풀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3월, 4월 해서 고3 모의고사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 각각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답을 철저히 해서 우리 어차피 수능을 잘 보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수능 때는 꼭 잘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오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답에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공통 과목 사전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원칙대로 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0에서의 T는 0에서의 위치랑 T는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위치가 같다라고 나오면은 0부터 6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해 준 거 요거는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적분을 해주면 우리 0부터 6까지 저 VT의 식 3t제곱 더하기 AT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6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 6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0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 A가 마이너스 12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로 나왔으니까 우리 VT는 현재 상황에서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0과 4를 근으로 갖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는 값은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우리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0부터 6까지 속도의 절대값, 즉 속력의 적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 위의 식에서 보면 0부터 4까지는 우리 부호를 바꿔서 그렇죠? 얘가 음수니까 접어 올라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t dt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는 그냥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얘에서는 근부터 근까지 2차식의 적분 공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은 우리 여기서 2 곱하기 얘에서 근부터 근까지 적분 공식 다 알고 있죠. 6분의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구하려는 답은 64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진짜로 이 속도가 속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점으로 바로 해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두 번째 방법은 XT가 우리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ST는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랑 6일 때가 함수값이 같다. T에 대해서 XT를 그려보면은 내가 0에서는 접하고 그 다음에 6일 때 함수값이 같으려면 Y는 XT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3차 함수의 비례관계에 의해서 여기 극소점은 T가 4일 때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T가 4일 때 이 함수값을 생각하면 여기 6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6일 때가 0이다 라는 것 때문에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a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에서는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32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 0에서 마이너스 32가 됐다가 다시 0
총 움직인 거리는 64가 되는 거. 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fx는 이런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gx는 이런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g랑 f를 합성한 거에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자, 우리 이런 문제 다룰 때는 우리 얘를 gfx 일단 이렇게 쓰고 우리 이 fx를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fx를 t라고 치환하면은 일단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볼까요? fx 자체는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고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인데 얘는 완전제곱 형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하면은 이 t의 범위는 k-1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한 식, 이 gt를 그래프로 그려놓고 요 범위에서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g't를 생각을 해보면 이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 인수분해도 잘 되죠. t-1, t-2 이렇게 돼서 t가 1과 2일 때 극값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극소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2를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는 우리 함수값이 2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t의 범위가 k-1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k-1이 이런 데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k-1 이상에서는 최소값이 2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k-1이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냐? 우리가 이거랑 같은 높이에 있는 점까지. 그래서 이 값은 우리 비례관계를 활용해서 2분의 1이 되는데 k-1이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최소값은 2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k-1이 2분의 1 이상이다. 즉 k의 최소값은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긴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 AB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루트2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길이가 2루트인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는 X좌표, Y좌표의 차이 각각을 알 수 있죠.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C의 X좌표는 K에서 이만큼 빠진 거 K-2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울 거냐? A랑 C가 둘 다 이 곡선 위에 있다. Y는 2의 X-1제곱 더하기 1 위에 A랑 C가 다 있다 라는 걸로 식을 세워볼 겁니다. 자, C의 X좌표는 K-2가 돼서 여기다가 K-2를 대입하면 요게 C의 Y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X좌표는 당연히 K죠. 그래서 A의 X좌표가 K니까 이게 A의 Y좌표가 되는데 이 Y좌표 사이에는 차이가 얼마가 되냐? 우리 이 A랑 C의 높이 차이는 6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6을 더해준 게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K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2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넘겨서 썼을 때 6은 3 곱하기 2의 K-3제곱 K는 4가 돼야 우리가 이 위의 식을 만족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K가 4라는 걸 얻었는데 우리 K가 4면은 C의 X좌표가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Y좌표는 3,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점 B라는 거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로 2루트 2만큼 가서 생기는 점이었었는데, 그러면은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서 요 B가 생기는 거니까 4,1이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B라는 점도 얻을 수 있고, 이 B라는 점은 또 어디 위에 있었냐? 처음에 Y는 로그 2의 X-A 위의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1을 대입해서 우리 로그 2의 4-A가 1이 된다. 4-A는 2다. A가 2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그림으로 가서 우리 업데이트해서 써보면은 여기 A는 2가 됐고, 그 다음에 C는 2,3이었나요? 예, 2,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 B는 4,1이었고, 그 다음에 점 A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Y좌표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 사실 점들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요 D만 구해도 되는데 일단은 다 써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X절편이 바로 점 D를 알려줄 텐데, 여기 X가 3일 때 0이 되니까 D의 좌표는 3,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려는 게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의 넓이를 일단은 요 삼각형의 넓이, 이 위쪽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2, 높이 6이라고 생각해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2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CD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내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2루트 2였으니까 얘의 넓이도 여기가 직각이면서 2가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총 10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답은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문제가 꽤 기네요. 우리 fx라는 함수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일단은 가본 조건 바로 볼까요? fx분의 gx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가본 조건부터 좀 반영을 해보면은, 우리가 x가 1이 될 때 이 식이 0인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a가 될 때도 이 f가 0인데, 우리 이 분모에 있는 fx가 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속함수로 나오려면은 gx라는 거는 반드시 1이랑 a를 인수로 가지고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g1도 0이고 ga도 0이다. 요거는 이제 바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f1이 0이고 fa가 0이기 때문에 g1도 0이고 ga가 0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만약에 fx가 2에서 이제 구간이 2에서 끊겨 있는데, 2에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에서 좌극한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2를 저 식에다 대입한 거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즉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은 x 이 밑에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a 이렇게 돼서, 얘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 우리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없네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fx는 2에서 필연적으로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불연속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곱해서, 역수치에도 불연속이겠죠. 곱해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려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로부터 g2가 0이 돼야 된다. 요거까지도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f가 2에서 불연속인데 fx분의 gx가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요 조건도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모아서 우리 g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1과 2와 A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문제의 나번에서의 조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H1이라는 거, 요게 어떻게 될 거냐?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x가 1로 갈 때 hx의 식 fx분의 gx. 근데 x가 1로 갈 때 뭐 gx야 방금 이제 추론을 통해서 요거라는 거 확인을 했고, fx는 2보다 작은 케이스니까 x-1, x-3. 저 fx의 위쪽 케이스를 인수분해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우리 여기서는 얘네 둘이 서로 소거가 되고 1을 이제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a, 간단하게 쓰면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도 마찬가지겠죠. ha는 당연히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극한값하고도 똑같을 텐데,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x-1, x-2, x-a,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이, 즉 얘는 2보다 큰 케이스니까 밑에 식에다가 대입한 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x-a는 서로 약분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a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a분의 a-1, a-2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게 나번 조건이죠. 그래서 나번 조건을 식으로 써보면은 2분의 1-a랑 a분의 요 부호를 여기다 바꿔주죠. 1-a, a-2 이렇게 돼서 우리 1-a는 0이 아니니까 바로 소거되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a랑 2 곱하기 a-2가 같다. a가 4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4가 됐으니까 우리 gx도 결정이 됐고 fx도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gx는 x-1, x-2, x-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x는 저 식에서 a를 4로 바꾼 거 이렇게 나올 텐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는 h1 값. h1은 여기 다 구해 놨었죠. 네, 여기 a가 4일 때를 대입하기만 하면 돼서 그냥 2분의 3, 요 식을 참고해서 계산을 하면 a가 4일 때 h1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3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f3분의 g3, 그냥 바로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f3은 a가 이제 이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밑에 식에 들어가서 우리 요거는 그냥 계산을 다 완료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려는 h1 더하기 h3은 이 두 개를 더한 거, 마이너스 6분의 1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서 이런 관계식이 만족하는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저런 이제 관계식이 만족하려면은 우리 SN은 n에 대한 2차 식으로 주어지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뭐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런 모양인데, 특징은 상수항이 없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S3의 절대값, S6의 절대값 이렇게 똑같으려면은 반드시 공차는 음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첫째 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면은 계속해서 SN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따라서 공차는 음수여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대략적으로 SN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선 생각을 할게요. N에 대해서 우리 SN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여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높이에 여기 6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을 취한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덧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y는 절대값 SN의 그래프. 이 11이라는 위치는 뭐 얘보다도 3만큼 더 크도록 뭐 여기 어딘가에서 11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점의 좌표는 우리 3하고 9가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니까 3하고 6이 대칭으로 나타나니까 0과 9가 대칭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서는 SN을 최고차항의 개수는 아직 모르는데 0과 9가 근이다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11을 대입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S11은 11 대입하면은 11 곱하기 2가 더 곱해지기 때문에 11D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S6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6이랑 S3은 다 여기에다 이제 대입한 결과가 같도록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6 대입하면은 9D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11에서는 원래 결과를 접어 올려서 나타난 게 이거보다도 3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S6보다 S11의 절대값 마이너스 3, 그냥 일단 다 이렇게 써봅시다. 근데 저 그래프의 개형을 봤을 때 S6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S11은 부호가 반대로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위에 마이너스 9D.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나타나는 거라서 요 계산한 결과들을 각각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9D가 우리 여기다가 대입한 거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이랑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D는 마이너스 2분의 3, SN은 마이너스 4분의 3, n-9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 첫째 항은 A1은 S1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위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거 마이너스 8이 뒤에 곱해지니까 6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찾은 A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SN의 그래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는 똑같은데, 얘를 절대값 취했을 때 나타나는 이 그래프에서 네, 6이 여기 어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1이 여기 어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높이의 3이 어딘가 있고, 즉 6과 11 이 교점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3은 이 봉우리 안에 들어있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식으로 쓰면은 이 두 번째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 S3은 그대로인데 나머지는 절대값을 취해서 접어 올라간 형태라서 마이너스 S6,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케이스는 그냥 첫째 항과 공차 해서 써볼까요? 첫째 항을 A라고 해서 얘를 써보면은 3A 더하기 3D, 그 다음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해서 이걸 써보면은 마이너스 앞에 쓰고 6A 더하기 15D, 그 다음에 S11은 11A 더하기 55D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우리 이걸 그냥 연립방정식으로서 잘 풀어주면 됩니다. 얘가 서로 같다라는 거 한쪽으로 넘겨서 써보면
좀 9a 더하기 18d가 0인 건데 9로 나눠주면 a 더하기 2d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도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면은 5a 더하기 40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첫째 항만 계산을 해주면, 즉 a 값만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첫째 항의 값을 알 수 있는데, 얘를 4배해서 이걸 빼준 거 생각하면 3a는 5분의 3,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첫째 항은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케이스에서 나온 A1 6이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첫째 항 5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하려는 답은 5분의 31이 됩니다. 자, 14번. 저는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K가 0일 때 fx의 식은 x 세제곱 더하기 6, 그 다음에 gx의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2니까 fx랑 gx 더한 거 생각을 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0이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몇 개 갖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얘 그래프는 이 부분을 미분했을 때는 3x제곱 더하기 4x 이런 식으로 0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우리 그래프 개형이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극대, 그 다음에 0에서 극소.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 4라는 게 바로 보이죠. 0에서 0을 대입하면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쭉 밑으로 지나가게 돼서 실근은 진짜로 딱 하나만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우리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니은에서는 방정식 fx-gx는 0. 요거의 실근이 정확하게 두 개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건데, 우리가 fx-gx를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에서 2x제곱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내가 이 kx를 한쪽으로 넘기고 왼쪽 식을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가 어때야 두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각각을 그려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이 식을 우리 미분한 거 생각해 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니까 0과 3분의 4에서 극값을 갖는 형태.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가 0과 3분의 4에서 극값을 갖는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식. 자,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우리 kx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하려면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 여기 접하는 접선을 생각하면은 또 다른 교점이 음수 쪽에서 생겨서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은 교점이 계속해서 세 개가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음수가 되면은 교점이 하나만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어서 이게 유일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얘 기울기까지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 계산을 한다. 즉 얘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 원점을 지나는 걸 찾는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외부에서 그은 접선을 찾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은 t라는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이걸 지나게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거, 그래서 얘는 t가 2일 때 유일한 이제 근이 된다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어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8. 그리고 남은 인수에서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남은 인수에서는 더 이상 실근이 안 나타나서, 원점에서는 하나의 접선을 그릴 수 있고 여기 접점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대입한 기울기 4가 실제로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 K가 4일 때 근이 2개만 나온다. 얘가 쭉 연장되면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있어서 총 2개가 나온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이제 이어서 해볼 텐데, 우리 디귿에서는 방정식 절대값 fx랑 gx가 같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5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이 절대값 fx랑 gx가 같다라고 해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 k를 모르는 상태라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치 변형을 해볼 텐데, 애초에 gx, 여기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gx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절대값하고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gx가 음수인 곳은 다 배제하고 gx가 0 이상인데 에서는 fx의 절대값이 gx랑 같으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fx가 gx랑 같든지, 아니면은 fx가 마이너스 gx랑 같든지. 그렇죠. 마이너스 fx가 gx랑 같다는데 뭐 부호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각각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대신에 gx가 음수로 나오는 지역은 다 배제를 해야 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0이어도. 아니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 범위에서 이 방정식들을 생각하면 얘랑 동치가 됩니다. 이 범위에서는 gx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나왔다. fx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저 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fx랑 gx가 같다라는 거는 앞에서 몇 번 해봤으니까 빨리 이제 바꿔서 쓰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구체적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얘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는 kx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얘의 실근, 얘의 실근의 합쳐서 5개가 되는 k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요 식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 이거는 아까 니은에서 했던 케이스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냥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접점은 2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도 요것처럼 그려보려고 하는데, 내가 얘 그래프 그리고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어떻게 되냐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준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서 얘를 이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아까 해봤던 거 다시 이제 반복을 해보면 얘를 미분한 걸 t를 대입한 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우리 여기서 0,0을 지나는 경우 여기 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얘도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t가 1일 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다. 즉 접점의 x좌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여기에다 1을 대입한 거 7, 즉 y는 7x. 요 높이가 7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k 값이 바뀌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애초에 k가 4보다 작으면은 얘에서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가 4보다 작은 경우 다 안 되고 사실은 7보다 작아도 이쪽에서는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와야 최대 1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3개 이하가 나오니까 7보다 작아도 다 실근의 개수가 5개가 안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여기서는 7 이상이 돼야 2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7보다 작은 경우는 다 1개의 실근을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합쳐서 5개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K가 7일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K가 7일 때는 여기서는 이 접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점에서 총 2개가 나오고 이쪽에서 2개. 그 다음에 K가 7일 때는 여기 기울기 7인 걸 그리면은 3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접하는 것보다도 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3개. 얼핏 보면은 총 5개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하면은 얘가 x좌표가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점이 1을 대입했을 때는 정확하게 7이 돼서 내가 얘랑 여기 1이라는 근은 공통으로 나타나서 마이너스 1개. 우리 k가 7일 때는 여기서랑 여기서 중복하는 근이 생기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개라서 우리 안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7보다 큰 경우 k가 7보다 크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더 커지면은 3개의 실근이 나오긴 하는데 3개의 실근 중에서 하나는 1보다 작은 양수로 나오게 되죠. 이 K가 7보다 큰 케이스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1보다 작은 근이 있고 그 다음에 K가 7보다 큰 근, K가 7보다 클 때의 근 중에서 이거 하나는 또 1보다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얘도 최대 2개, 얘도 최대 2개니까 항상 4개 이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7보다 작아도 안 되고 7일 때도 안 되고 7보다 클 때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5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없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동치 변형을 해서 만들었을 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근만 인정이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핏 보면은 5개의 실근 가능할 것 같지만 이 범위에 있는 거, 그리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근은 우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서는 하나로 세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결과는 얘는 거짓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 15번은 빈칸 채우기 문제에 해당하는데
우리 여기서 뭐 문제에 나와 있는 길이들을 다 표시를 해보죠. AB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다 2다. 여기 길이가 2,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3이다. 이 길이가 3.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 이 각도는 표시가 돼 있네요. 3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얘를 쭉 연장해서 만나는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CD의 길이 찾는 거는 많이 해봤던 상황이죠. 일단은 이 BD의 길이를 먼저 찾을 건데, BD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적으면은 루트 7이 되는 거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D의 길이는 일단은 여기 길이를 뭐 D라고 할까요? 네. 미안합니다. D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3분의 2파이니까 내가 이 BD의 제곱 7이 D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D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족하는 D를 찾아보면은 D가 플러스네요. D가 1이라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D 길이는 1이다 해서 요 가에 들어갈 숫자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네요. 우리 이게 공통이고 얘가 서로 같아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 표시된 삼각형은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삼각형이 닮음이다.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닮음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 D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의 길이를 Y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닮은 비는 1대2가 되는 거, 대응되는 변의 길이로 1대2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2x가 얘 2배가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2 더하기 y랑 같다. 그 다음에 2y가 x 더하기 3과 같다. 그쵸?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삼각형 ECD랑 EAB가 닮음이라는 사실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줄 수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x를 계산하면은 3분의 7, 그 다음에 y를 계산하면 3분의 8,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x랑 y 각각 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x가 바로 여기 나번에서 얘기하는 ED의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3분의 7이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가 나온다. 삼각형 ECD만 여기 옆에다가 따로 그려볼까요? 자, ECD에서 여기 각도는 이 반대쪽이 3분의 2파이, 여기 각도가 3분의 파이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분의 7인 거 위에 단계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길이가 1인 거 구했었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1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분의 7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인 세타는 이거의 역수 3분의 7분의, 그러니까 다시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마지막 다에 들어갈 숫자는 14분의 3 루트 3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처음에 가에 들어간 거, 나에 들어간 거, 다에 들어간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PQR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려는 P 더하기 Q 곱하기 R이라는 값은 우리 P 더하기 Q가 1 더하기 3분의 7, 3분의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은 14분의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7분의 5 루트 3이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20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1에서 2 사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할 때 A7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1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A1이라는 게 1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A1을 그냥 소문자 A라고 처리를 할게요. 계속 A가 나와서 우리 N이 1, 2, 3, 4 쭉 가는 동안 A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A라고 했고 저는 A1을 A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얘가 양수니까 여기다 대입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A-2가 될 거고, 요거는 음수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A의 범위가 2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음수라서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 위쪽 식에 대입한 거 4-2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얘도 이게 이제 음수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곱한 걸 썼는데 A가 2보다 작으니까 얘는 다시 양수가 돼서, 양수는 또 여기다 적용된 식을 따르겠죠. 그래서 2를 뺀 거 2-2A. 여기까지도 다 부호가 결정이 잘 되네요. 그 다음에 5일 때를 생각하면은 A가 1보다 크니까 이게 음수라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4A-4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양수가 되니까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양수니까 A6을 계산할 때 양수에 적용되는 규칙. 그래서 A6까지 계산하는 동안도 애매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A6은 4A-6과 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는데 7일 때 마이너스 1이다. 근데 7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 A6에서는 음수가 나오려면은 밑에 식에 대입한 결과가 돼야 돼서 1을 대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A7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A6은 1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가 4분의 7. 그렇죠. 4A-6이 1과 같다. A가 4분의 7이 돼서 우리 구하려는 답은 70이 됩니다. 자, 21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에서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의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A인지 봅시다. A는 이 곡선 위에 있고, 그림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A라는 점이 A, B인데 이게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K 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요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그래서 Y는 4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점 B가 이 점 A라는 걸 A, B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B, A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얘를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역함수의 식은 K를 넘기고 로그를 풀고 또 2를 빼주고 이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2의 x-k제곱 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역함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점 A라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이 위에 있는 거니까 똑같이 B라는 게 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를 취했을 때 점 A에 대응되는 점은 여기 B로 오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 B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는데 A가 하나여야 된다는 건 B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랑도 일치하니까 우리가 얘랑 얘가 가질 수 있는 교점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즉 써볼까요? 4의 X 플러스 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랑 2의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의 근이 X는 B뿐이다. 요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4의 k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겼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 우리가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서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얘는 t, 요거는 t제곱 이렇게 될 텐데 2차 방정식이 되죠. t로 치환하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실근이 나오기만 하면은 두 근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죠.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인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하나뿐이려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별식을 볼 텐데 우리 판별식은 2의 마이너스 k제곱의 제곱에서 얘네 둘 곱한 거에 4를 곱한 거 16 곱하기 4의 k제곱을 뺀 건데 요게 0으로 나타나야 이 2차 방정식으로서 중근을 갖고 그러면 대응되는 x가 딱 하나뿐인 요 결론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k제곱, 그 다음에 요걸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2의 2k 플러스 4제곱,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금방 나오게 되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이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방정식을 바꿔보면은 4분의 1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는 0이다. 양변에 4를 곱하면 2의 x제곱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6은 0이다. 얘가 중근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그 중근은 반드시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b는 2라는 거 알 수 있죠. 중근을 가질 때 그 x값, 그죠? 그게 b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우리가 구하려는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앞쪽 그림으로 와서 우리 b의 x좌표가 소문자 b였는데 얘가 2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할 때 우리 업데이트해서 써보면은 k가 마이너스 1로 나왔으니까 4의 x-1제곱 더하기 2에 x자리에 2를 대입한 거 y좌표는 6으로 나온다. 즉 소문자 a는 6, 소문자 b는 2가 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a 곱하기 b는 12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항 2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여기 이제 ft는 연속이에요. 그거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gx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서 여기 가번 조건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연속함수를 적분한 결과 이렇게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는 이 함수는 애초에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얘 미분이 뭐가 되는 거죠? a-x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당연히 이게 등식으로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같은 식이라는 거니까 얘도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식에다가 2a를 대입한 거 생각하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a를 대입한 건 0인데 여기서 2a는 0이 아니니까 요게 0이 된다. 즉 g2a가 0이다. 내가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2a를 대입했을 때 0이려면은 2a가 중근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2a는 중근으로 나오고 0은 또 문제에서 상수항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으로 나오고 gx가 일단은 개형은 결정이 됐습니다. gx는 x-2의 제곱, 즉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절대값 gx는 우리 구체적으로 쓰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2a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는 애초에 항상 0 이상이니까 절대값의 결과가 이거 그대로 나와서 x제곱 x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식을 관찰을 할 거냐, 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니까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한번 써볼 텐데, 내가 오른쪽을 미분한 거 먼저 써보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a-x 곱하기 fx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이라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 여기 위에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얘를 미분한 거는 내가 이걸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을 때는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위에 적은 거랑. 그래서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fx라는 거는 a-x로 양변을 나눠줬을 때 나오는 연속함수니까, 따라서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내가 얘를 a-x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4x, x-2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4x, x-2a 양변을 x-a로 나눠줘서 a-x로 나눠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식의 그래프는 이 오른쪽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원래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던 식을 부호를 바꿔준 거, 즉 마치 절대값 할 때처럼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그린 게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번으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들은 다 추측을 했어요. gx는 이런 함수, 그 다음에 fx는 이런 함수,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한번 저 문제로 가서 같이 볼까요? 나번. 자, 나번 조건에서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4개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방정식하고 동치가 되는 거는 우리 gx는, 그림을 다시 보면은 gx는 0하고 2a만 근으로 가지니까 애초에 이 fx라는 게 f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fx가 2a가 되는 것만 얘의 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실근 개수, 얘의 실근 개수 서로 다른 거 합친 게 총 4개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두 개 fx는 0이다, fx는 2a다 합쳐서 이제 총 4개로 나오려면 fx에서의 그래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0일 때는 일단 y는 0을 그리면은, 즉 fx가 0이다라는 방정식은 2개가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fx는 2a다가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이 높이가 y는 2a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2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높이가 요거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2a가 돼야 된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요 높이, 이 극대점의 높이는 a를 f에 대입한 결과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그게 2a랑 같아야 된다. 우리 a는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a 값을 얻었고, a 값을 얻었으면 f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려는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fx에 적분해서 이 적분 구간도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적분. fx가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을 때의 식을 적용해서 4x, x-1의 적분,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4x, x-1의 부호를 바꾼 거, 그렇죠? 0 이상일 때의 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해주면, 단순 계산이니까 제가 미리 해놓은 걸 결과를 적겠습니다. 예. 구하려는 답은 4가 나옵니다.